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돈지사 쌍둥이 탐정의 미스터리 추적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제3화 아이를 생각하다. 2일. 한마디로 불상이라고는 혀도 다양한 종류가 있단께요. 예를 들어 석가모니를 석가열애라고 부르는디 열애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가르키지라. 이 밖에도 아미타열애와 약사열애가 있지라. 도연사의 본당에서 주지인 아버지가 불상을 해설하고 있다. 정면 수미단 별표의 불상들이 늘어서 있고 주지는 그 바로 앞 공양물을 놓는 단 옆에 서 있다. 그리고 승려가 독경하기 위해 한 단 높게 마련한 내진에 오늘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별표 불상을 모셔놓은 불단이라고도 한다. 사투리와 존댓말이 교묘하게 섞인, 가족이 보기에는 묘한 위화감을 주는 주지의 말에 신도들은 흠음하며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스크와 머리 수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이 열심히 불상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한 풍경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결계 밖에 서서 버선 너머로 차가운 다다미의 온도를 느끼고 있었다. 오늘은 도연사에서 매년 한 번씩 열리는 대청소의 날이다. 이른바 연말 대청소인 셈이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12월 13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 절에서도 매년 12월 두 번째 토요일에 유지인 신도들을 모시고 대청소를 한다. 중심이 되는 것은 본당과 그 주위로 우리 절 사람과 함께 불상의 먼지를 털고 벗고 들을 닦거나 밖에 떨어진 낙엽을 쓴다.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 신도들에게 살해를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오전 중에 시작한 대청소가 일단락되면 우리 절이 대접하는 초밥과 음식을 먹으며 그대로 송년회로 이행하는 것이다. 절은 대청소로 깨끗해져서 좋은데 아무래도 신도들은 이쪽이 주목적인 듯하다. 절과 신도들, 그리고 신도들끼리의 친목 도모를 위해 시작된 이 모임은 실제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듯 최근 몇 년 동안 대청소 참가자는 증가하고 있다. 사람과의 유대감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절이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 그런 대청소인데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경을 읽는다. 이것은 불상의 영을 진혼하는 의미를 가진다. 불상을 만지는 데 있어서 혼이 들어있는 채로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물건으로 만질 수 있도록 혼을 빼는 것이다. 그 뒤에 주지가 이제부터 청소할 불상이 어떤 부처님인지를 해설하는 게 일상적이다. 이쪽의 관음님은 보통 관음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 중에 있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요. 오히려 깨달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려고 굳이 보살로 있는 모인 신도들은 30명 정도 모두 주지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부처님이 늙거나 바뀌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도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 당연히 주지의 아들이자 승려인 나는 다 아는 사실이고 매년 대청소를 오는 신도들도 이미 질리도록 들은 얘기이다. 그리고 여기 또 주지의 말에 질릴 대로 질린 사람 하나 추가. 렌이 내진 끝에 노인증에 다가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음량을 유지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콩콩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이, 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살그머니 다가가 주의를 주자래는 잘못했다는 기색도 없이 대답한다. 리즈도라 연습. 진짜 징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리듬앤드 드래곤이라는 스마트폰용 게임을 가리킨다. 렌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 일대 붐을 이루고 있는 듯 그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기 때문에 나도 안다. 음악에 맞춰 화면을 탭하면
용이 징을 친다는 한심한 발상에서 개발된 심심풀이 리듬 게임이다. 그만둬, 법구로 노는 거 아니야. 나는 작은 소리로 주의를 준다. 렌은 징을 두드리던 두 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입을 내밀었다. 쳇, 지겨워. 청소할 거면 빨리 하지. 이런, 수없이 들은 얘기는 그만두고. 중학교 2학년인 남자아이, 기억력도 좋은 그가 불상 얘기에 진저리를 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도 몰래 동정하고 렌을 달랜다. 1년에 한 번밖에 불상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1년 전에 들은 이야기를 잊은 분도 많아. 게다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내버려둬. 라는 청소 안 해도 되면서. 렌은 얄미운 소리를 내뱉으며 평소 내가 경을 읽을 때 앉는 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의 쌍둥이 누나인 나는 사람이 많은 장소를 싫어해 많은 신도 앞에 나서면 긴장으로 창백해지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다. 렌이 내 자리에 앉는 것도 평소라면 말려야 하지만 란과의 차별을 고려해 오늘만은 너그럽게 봐주기로 했다. 그런 렌과는 대조적으로 참신한 기분으로 주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다. 어머, 그렇구나. 공부가 되겠어. 아까부터 내 옆에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사람은 집안일을 돕는 고태가와 미즈키이다. 그녀는 올해부터 도연사에 살며 일을 돕고 있기 때문에 주지가 하는 불상 설명도 처음이다. 20살이란 나이에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다니 내가 오히려 감탄스럽다. 아니면 오히려 점기 때문에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주지의 해설은 마침내 마지막 불상으로 옮겨간다. 일반적인 성인 남녀 정도의 크기인 불상을 한 손으로 가리키며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 불상이 귀자모신, 이라고 합니다요. 순산과 자녀 양육의 모신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으며 그 말에 어떤 반응이 있었다. 미즈키가 갑자기 탁 하고 두 손을 모았다. 그러고 보니 미즈키, 왜 그래? 돌아본 내 귓가에 그녀가 입술을 대고 속삭인다. 이카이 씨, 이따가 내 방으로 와.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어. 나이가 찬 여성의 사생활을 고려해 미즈키가 절에 와서 살게 된 이후로 그녀의 방에는 전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뜻밖의 초대에 당황하고 있는데 미즈키는 내 얼굴을 보고 씩 웃으며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혹시 이카이 씨, 이상한 생각했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결국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다. 30명쯤 되는 신도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 쪽을 향했다. 주지가 나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부처님 야그를 허는 뒤 바보 같은 소리는 뭐요? 바보맨키로 큰 소리나 내고. 죄송합니다. 주지 스님. 이쪽 얘기였으니 부디 신경 쓰시지 마시길. 친아버지라고는 해도 불문에서는 스승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다. 주지가 설명을 재개하기를 기다렸다가 고개를 들자 옆에서 미즈키가 킥킥대고 웃고 있다. 이카이 씨, 놀리는 보람이 있어. 크크크. 딱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아가씨에게 이런 소리나 듣고 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 내 방에는 절대 안 갈 거야. 적어도 그 말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당당하게 선언한다. 그러나 미즈키는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 미안해. 상담할 게 있어서 그래. 대청소와 송년회가 끝난 다음도 괜찮으니까 부탁해. 드디어 주지의 말이 끝나 신도들은 군데군데 모였고 미즈키도 내게서 멀어져 갔다. 독경을 위해 가사를 입고 있던 주지와 나는 움직이기 쉬운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여기서 일단 집 쪽으로 옮긴다. 본당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는데 나는 조금 전 일 때문에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들었다. 30살이나 되어 아버지에게 혼나고 중학생은 깔보고 도우미는 놀린다. 이 절에서 내 위치는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괜히 울고 싶어졌다. 2. 대청소와 송년회가 무사히 끝났다. 신도 한 분이 가져온 가정용 노래방 기계를 이용한 노래자랑이 의외로 분위기를 살려 신도들이 다 떠나고 뒷정리를 끝냈을 때는 오후 4시가 좀 지나 있었다. 차를 한잔하며 한숨 돌리고 있는데 미즈키가 내게 눈짓을 했다. 거실에는 아버지, 렌, 자기 방에서 나온 난까지 모두 한자리에 있었는데 적어도 이들 중 누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 보다. 미즈키가 먼저 거실을 떠나는 것을 보고 몇 분 후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이동했다. 미닫이 문을 열자 미즈키는 책상 앞 회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다른 눈에 띄는 가구는 책장과 침대, 그리고 작은 탁자. 모두 내가 젊은 여자 방에 있을 것이라 상상했던 것보다는 심플한 흰색을 기조로 한 디자인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녀는 이 절에서 유일하게 마루를 깐 서양식 방에서 살고 있다. 아주 깨끗하네. 나는 오랜만에 들어온 방의 감상을 말했다. 미즈키는 가슴을 활짝 펴고는 말했다. 침대에라도 앉아요. 저항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여기서 허둥지둥하다가 또 놀림을 당할 수는 없다. 바로 침대 끝에 앉아 미즈키와 마주했다. 오래 여기 있다가 누구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까? 상담이라는 건? 맞아. 나 어제 영어 회화 교실에 갔었는데. 미즈키는 매주 금요일에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영어 회화 교실에 다닌다. 멀리 떨어진 집에서 여기 도연사로 일하러 왔기 때문에 그녀는 여기에 친구가 없다. 그래서 절 외에도 다른 사람과 교류할 장소가 있는 게 좋다는 내 조언을 받아들여 영어 회화 교실에 다니게 된 것이다. 영어 회화 교실은 저녁인데 대체로 같은 반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밤에 돌아온다.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저녁을 처리하느냐 하면 슈퍼에서 반찬을 사오거나 란의 도움을 받아 내가 요리를 하기도 한다. 미즈키가 일해주는 덕분에 도연사의 일상은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는 바는 없다. 그녀가 언제 이 집과 결혼 같은 이유로 저를 떠날지 모르고 그럴 때 우리 절 사람이 그녀를 말릴 수도 없다. 그녀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는 신변을 결정하라고 나를 다그치지만 무엇보다도 그쪽이 난항이다. 같은 반에 유나 씨라는 사람이 있어. 전업주부지만 남편이 너무 바빠 집에 늦게 오기 때문에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식사 모임에 참석해서 사이가 좋아졌어. 올해로 30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카이 씨와 동갑일 거야. 그래? 그래서? 실은 나 어제 그 유나 씨에게 공양을 부탁받았어. 수업이 끝나고 친한 친구들과 다 같이 반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였다고 한다. 그날의 식사 모임에는 참가하지 못한다고 알린 유나가 살짝 미즈키에게 다가와 생각이 담긴 표정으로 물어왔다. 미즈키. 저를 돕는다고 했죠? 그쪽에 미즈코의 공양을 부탁할 수 없을까? 미즈코? 아주 의외의 말은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미즈키의 말을 복창했다. 미즈코는 유산이나 낙태 등의 사정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태아를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즈코의 장례는 받지 않지만 부모의 희망에 따라 공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인과 마찬가지로 계명을 받아 위패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미즈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약간 딱딱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유나 씨, 결혼하고 5년이나 되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 그런데 결혼하고 한 번 임신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에 유산되어 버렸대. 나는 입을 다문다. 비극이다. 부부는 크게 슬퍼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드문 일도 아니다. 나 자신도 절에 있으면서 종종 유산한 미즈코의 공양을 의뢰받았고 그런 부부가 다시 힘을 얻어 건강한 아이를 가진 것을 적지 않게 봐왔다. 감정의 문제는 제쳐두고 생식기능이라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그 시점에서 부부에게 문제는 없었던 것이다. 미즈키도 그 점을 생각한 데 더해 왠지 다른 불임이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나 씨가 가족에게 들었대. 미즈코는 꼭 공양을 해야 한다고. 사정을 읽을 수 있었다. 유나 씨는 미즈코를 공양하지 않았구나. 미즈키는 수긍하는 것 같기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태도로 말했다. 하려고 생각한 적은 있는데 기회를 자꾸 놓쳐서 공양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나 봐. 나는 세상의 상식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너무 민감한 문제라. 슬픈 일을 떠올리려 하지 않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유나 씨는 가족에게 그런 말을 듣고 미즈코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주지가 아니라 내게 상담하는 거야? 유나는 틀림없이 미즈코의 저주 같은 종류의 말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승려인 내 입장에서는 애당초 미즈코란 존재는 저주를 내릴 수 없다. 게다가 종종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괜한 영혼 타령을 해대는데 그건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유나와 남편이 임신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미즈코를 공양하기보다 둘이 병원에 가 불임 치료를 받는 게 훨씬 유익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이자 주지인 신카이는 솔직히 말해 유산한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픈 여성에게 배려를 해 다정하게 말할 인물이 아니다. 또 미즈코 공양이 전국에 퍼진 것은 1970년대인데 그 무렵 아직 젊었던 아버지가 새로운 공양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들인 나조차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미즈코는 제대로 공양하지 않으면 안 된단께 하고 유나 본인에게 말해버릴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공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나 씨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유나 씨도 유산으로 상당히 슬펐을 텐데. 미즈키도 역시 주지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데다 유나를 걱정한 결과로 내게 상담을 한 것이다. 서로 안 지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사람을 잘 파악한다. 맞아. 미즈키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해. 그럼 받아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미즈코를 공양함으로써 유나 씨의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것도 역시 불임 치료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없애야 하니까. 고마워, 이카이 씨. 미즈키는 안심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애당초 공양을 의뢰받고 거절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감사를 받으니 기분이 나쁘지만도 않다. 그 후 우리들은 나란히 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정이 적힌 화이트보드를 확인하고 유나와 함께 연락을 취해 일정을 검토하고 주지가 법요로 저를 비운 날에 도연사의 본당에서 미즈코 공양을 하기로 했다. 3. 다음 주 평일, 낮의 일이다. 실례할게요.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어폰이 울려 현관에 나가니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두르고 칙칙한 하늘 아래에 부는 차가운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고 있다. 사카시타 유나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천천히 다리를 접는 동작을 보고 얌전한 여성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와 동갑이라는데 훨씬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그것은 늙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어른스럽고 침착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저야말로 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미즈키가 와서 유나를 실내로 불러들였다. 복도를 안내하면서 미즈키는 유나가 지참한 공약물을 받아든다. 과자 종류와 작은 팩에 든 사과 주스, 거기에 병아리 인형. 사전에 미즈키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조언했다. 미즈코 공양은 이번이 처음이라 유산 직후에 계명을 받거나 위패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미즈키가 장식한 공양단에 미즈코 공양을 위한 탑을 세우고 나는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은 유나에게 묻는다. 남편분은 같이 오시지 않았나요? 예. 그 사람은 바빠서. 무슨 일인지 대답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어색함을 느꼈다. 그러나 지적할 수는 없다. 초에 불을 붙이고 향을 꽂고 작은 방석에 놓인 화분 모양의 종을 울리는 것으로 공양을 시작했다. 약 30분이 걸린 독경 사이에 미즈키도 유나와 함께 내내 앉아 있었다. 중간에 향을 피우도록 유나에게 권했는데 그녀는 확실히 서툴렀다. 공양 후 잡담을 하면서 그 점을 슬쩍 건드려 본다. 이런 공양이나 법요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으신가요? 그러자 유나는 쓴웃음을 섞으며 말했다. 보통은 친척과 함께 가기도 하는데 부끄럽게도 전 친정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서 선조들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들어보니 유나의 부모님은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 이혼하고 유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그녀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재혼해 계모 사이에 아이가 생긴 후로는 계모가 노골적으로 차별해서 유나는 고독한 사춘기를 보냈다고 한다. 계모의 미움을 받는 생활에 한계를 느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온 이래 가족과는 연락을 끊었고 그렇게 산지 10년도 넘었다고 한다. 동정을 금할 수 없는 이야기의 결론이지만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면서 유나가 현재는 내게도 가정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녀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한편으로 그녀가 사람을 대할 때 보이는 부드러움은 항상 계모의 안색을 살피는 데서 기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맞다. 유나 씨. 미즈키가 일어나 유나를 내진으로 데려갔다. 귀자모 신상 정면으로 가자 미즈키가 휙 몸을 돌려 말했다. 이 불상이 순산과 자녀 양육의 신이래요. 함께 기도해요. 그 후에 미즈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여줬다. 유나는 귀자모 신상 앞에 놓인 향로에 향을 피우고 오랫동안 합장했다. 얼굴을 들었을 때 유나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걸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 말에 나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한참 고심했다. 공양했기 때문에 임신한다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유나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승려인 내게 어떤 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양을 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틀림없이 미즈코도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미즈코는 저주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므로 유나 씨가 이제까지 공양하지 않았던 것에 미안함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미즈코도 저 세상에서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안심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라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순간의 동요를 헛기침으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맺었다. 새로운 생명을 만날 나를 기다리죠. 예,
고맙습니다. 유나의 표정은 홀가분했다. 공양으로 마음이 편해졌다면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다. 가장 가까운 역에서 택시를 타고 왔다고 유나가 말했기 때문에 전화로 도연사까지 택시를 불렀다. 유나를 태운 차가 꺾어진 길로 사라지는 것을 배웅하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미즈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랜만에 이카이 씨의 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보통 내가 법요를 하는 동안에 미즈키는 손님을 맞거나 전화에 대비해 거실에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은 절에서 지내면서도 미즈키는 제대로 독경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다. 오늘도 독경 도중에 도어폰이나 전화가 울리면 미즈키는 본당을 나가서 그에 대응했어야만 한다. 마침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나 옆에 있을 수 있었다. 들었는데? 왜? 이렇게 들으니 이카이 씨, 독경을 잘하네. 이렇게 말해도 나, 독경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지만 왠지 낭낭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울림이 있어. 아이고, 고마워라. 어쩐지 낯간지럽네. 이카이 씨, 내가 보기에는 아직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수행을 했구나 싶어서. 그야 나도 유소년기부터 아버지에게 경을 배웠고 당당한 승려가 되기 위해 본산 별표 이 주최하는 수행에도 참가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즈코 공양도 할 수 있었는데 별표 본산, 불교의 종파에서 본부가 되는 큰 절. 그럭저럭이라니? 좀 더 제대로 칭찬할 수는 없어? 자, 봐. 언제나 놀리는 보람이 있다니까. 위험 같은 게 없잖아. 하지만 이렇게 경을 읽을 때는 꽤 그럴듯해지니 앞으로는 놀리지 말아야겠다고 반성했지. 어머, 전화다. 너무나 타이밍 좋게 울리는 전화 소리에 미즈키는 깔깔거리며 내게서 도망쳤다. 얼굴을 맞대고 위험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한심함에 젊은 아이와는 척을 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눈이 시려 나도 모르게 눈가를 부비며 현관문을 닫았다. 4. 도연사는 처참배에 참배객이 몰리는 절은 아니다. 그래도 금줄이나 찰떡을 장식하고 고해의 별표라고 하는 제사 도구의 교환, 각 신도 집에 배포하는 감사장 준비에 쫓겨 연말연시는 정말 바쁘다. 또한 1월은 추워지는 계절이라 1년 중에 가장 망자의 수가 많아 올해도 끊임없이 속속 도착하는 장례의뢰에 주지와 둘이 대응하느라 눈이 돌 지경이다. 정신을 차리니 유나의 미즈코 공양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 있었다. 별표 신전에 올리거나 신관의 불제에 쓰는 막대기 끝에 가늘고 길게 자른 흰 종이나 천을 끼운 것. 1월도 세 번째 주말. 내가 도연사의 거실에 있을 때 도어폰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고 있자니 모르는 남자가 서 있다. 곧 현관 옆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미즈키가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가 화면에서 사라진 불과 10초 후에 거실의 장지문이 열렸다. 이카이 씨, 잠깐. 미즈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완연히 드러나 있었다. 왜 그래? 지금 그 사람, 신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 유나 씨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남편이라고? 너무 놀랐다. 어째서 또? 모르겠는데 우리들한테 할 얘기가 있대. 함께 갈래? 그렇게 얘기하면 얼굴을 내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달도 전에 미즈코 공양을 한 여성의 남편이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용건이 있을까?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미즈코 공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지가 법요로 부재 중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미즈키의 뒤를 따르는 형태로 나는 현관까지 나가 손님을 절 안으로 맞아들였다. 도연사에서는 제장이라고 하는
법사 때 참여자가 식사를 하기 위한 넓은 방 일부를 막아 손님 방으로 쓰고 있다. 다다미가 깔린 방 중앙에 놓인 탁자의 안쪽에 유나의 남편을 앉히고 나는 건너편에 앉았다. 갑작스러운 손님이라 또 용건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사가 아니라 일상복, 즉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다. 미즈키는 유나의 남편에게 다운 재킷을 받아 방구석의 옷걸이에 걸고 일단 옆에 취사장으로 물러났다. 상대가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에도 지장이 없는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연사의 부지주 구보야마 이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의 남편 사카시타 슈우니치입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침묵한다. 너무나 부르퉁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 시선을 내게서 피하고 안절부절 침착하지 못하게 짧은 머리를 만지고 있다. 나나 유나와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옅은 녹색 스웨터와 베이지색 바지라는 옷 취향은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 얼마 후 미즈키는 차를 끓일 준비를 모두 해서 돌아왔다. 주전자에서 찻잔으로 찬물을 따르고 과자와 함께 손님에게 내민다. 그것만으로는 상대가 사양해서 차를 마시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도 찻잔을 놓고 그녀는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슈우니치는 특별히 사양하는 몸짓도 없이 소리를 내며 차를 마셨다. 그리고 탁 하고 찻잔을 놓고 두꺼운 눈썹에 힘을 주며 내게 고했다. 우리 아내가 신세를 진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에 뼈가 있다. 그냥 넘길 작정으로 내가 묻는다. 오늘 사모님은 안 왔습니다. 그녀 몰래 저 혼자 왔습니다. 말하면서 그는 옆에 놓인 클러치 백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내밀었다. 신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명함을 주는데 익숙해서인지는 모르겠다. 고개를 숙이고 받은 명함을 미즈키도 옆에서 들여다봤다. 근무지는 누구나 아는 유명 기업이다. 뒤를 보니 같은 내용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외국계 기업으로 해외에도 자주 출장을 갑니다. 국내외 겸용이지요. 슈우니치가 설명한다. 왠지 잘난 척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은 외국에 면역이 없는 내 태도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고 슈우니치는 양반다리를 한 무릎에 손을 올렸다. 공양건인데 돈을 받았죠. 받았다고 할 것도 없었다. 화가 나는 것을 겨우 얼굴 깊이 숨기고 나는 대답한다. 그야 뭐 공짜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 모든 것은 공양을 희망하는 분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럼 무료로 공양하면 과연 본인이 마음이 편할까? 대체로 법사라는 것은 본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공양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의가 있다. 유나에게도 결코 적지 않은 시주를 받았다. 돈을 돌려달라고 온 건 아닙니다. 슈우니치는 아랫입술을 끌어올린다. 그 정도의 돈쯤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벌고 있고 사정이야 어떻든 공양을 해주신 건 사실이니까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겠지요. 예. 죄송하지만 지금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자 슈우니치는 몇 번 눈을 깜빡일 동안 내 눈을 가만히 쳐다봤다. 그리고 시선을 움직이지 않고 고했다. 실은 아내가 이번에 임신했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12주가 지났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튈듯이 반응한 사람은 옆에 앉아있던 미즈키였다. 갑작스러운 보고에 허가 찔린 나도 그녀를 따르려고 했지만 슈우니치의 표정을 보고 멈췄다. 확연히 축하 인사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저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건? 새삼 나는 용건을 확인한다. 슈니치는 조금 구부러진 오른쪽 검지로 나를 가리키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꺼냈다. 당신, 우리 유나에게 손을 댄 게 아닌가? 그때 왠지 내 머릿속에서 징소리가 옹하고 울렸다. 그 울림이 가라앉을 때쯤에야 나는 드디어 내 입장을 이해하고 패닉에 빠졌다.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소리가 뭔데? 그렇게 당황하는 게 더 수상해. 이카이 씨, 설마. 세상에 미즈키까지 옆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다. 미즈키. 왜 이래?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잖아. 무엇보다 불교에는 불싸움계라는 말이 있어서 간음은 결단코 금지되어 있어. 교회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슈니치가 큰 소리로 막았기 때문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침묵했다. 유나는 자기 가족과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그다지 깊이 교류하지 않아. 나도 그녀가 마음을 열게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덕분에 내 주변에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엿보이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임신이 되었다고. 그녀는 입만 열면 떠든다고. 다 스님 덕분이라고. 그렇게 내내 미즈코 공양을 해준 걸 고마워하고 있다고. 네 참. 이제 와서 우리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감화되어 버리다니. 그렇다면 유나에게 미즈코 공양을 해야 한다고 말한 가족이 슈니치의 어머니라는 말인가? 그러고 보니 유나는 가족과는 연을 끊고 지내고 있다고 했다. 가족이라는 말에 따라 다르지만 슈니치의 친족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그게 왜 불륜입니까? 내가 질문을 하자 슈니치가 골이 나서 대답한다. 첫 번째는 최근 5년 동안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공양을 하자마자 임신을 했다는 것. 또 하나는 스님 덕분이라는 말의 진이야. 유나는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에게 가볍게 몸을 허락하는 여자는 아니지만 단단하게 마음을 닫은 상대를 잘 회유하는 건 스님의 장기잖아. 마치 승려가 악덕 사기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 지금까지 슈니치는 불륜을 의심한 결과로 내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직 있어. 결정적인 이유가 슈니치는 자신의 말에 저절로 열을 받은 모양이다. 잘 봐. 거슬러 계산해보면 유나가 임신했을 때 나는 한 달간 해외 출장 중이라 유나가 살고 있는 집에는커녕 일본에도 없었다고. 유나도 그 동안에 미즈코 공양을 했다고 인정했어. 내가 있었으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없는 시기에 임신했다면 불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슈니치는 닥달을 하지만 역시 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아예 무시할 마음으로 상대가 차분해질 시간을 주고 그 후에 당당하게 고했다. 조금 전에 유나 씨는 임신 12주라고 하셨죠? 맞아. 그게 뭐? 제가 처음 유나 씨를 만나 미즈코 공양을 올린 것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12주라는 게 사실이라면 유나 씨는 이미 그 시점에 회임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 덕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슈니치는 멍한 표정을 짓더니 볼을 붉혔다. 억지로 만들어낸 거짓말이지. 아내에게는 미즈코 공양이 딱 3개월 전이라고 들었다고. 그게 아니면 임신 이전과 맞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이카이 씨 말이 맞아요. 같은 영어 회화 교실에 다니는 제가 유나 씨를 여기로 데리고 왔으니까. 미즈코 공양을 상담했을 때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미즈키가 옹호하고 나섰지만 슈니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클러치 백을 뒤지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내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그는 탁자에 산부인과 영수증을 내려놓았다. 아내에게서 들었는데 임신은 의료비가 크기 때문에 관련된 영수증을 모두 모아뒀다가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면 좋다고. 납세자인 내 의료비도 대상이 되니까 일단 병원에 가면 영수증을 버리지 말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데. 나와 미즈키는 얼굴을 맞대고 영수증을 주시한다. 미즈키가 먼저 물었다. 이게 무슨 증거예요? 날짜를 보라고. 아내는 그 날을 경계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다녔어. 가령 영수증 보존을 잊었다고 해도 임신이 발각된 것이 그 날보다 뒤가 될 수는 절대 없어. 이야기를 들은 대로 날짜를 확인한다. 직후 미즈키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이거 거짓말. 영수증의 날짜는 미즈코 공양이 있었던 날보다 열흘이나 앞이었다. 즉 유나는 자신의 임신을 알고서 임신을 위한 명목이라며 도연사에 미즈코 공양을 했다는 소리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